제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요거를 좀 더 여기서 이제 크게 해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런 상태로 이제 이 오디오를 넣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왜 아주 근원적이고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우연한 확률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걸까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보는 생각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현대과학이 말하는 빅뱅과 또 종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창조가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그저 다른 언어로 설명한 거라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죠.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거대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그 유튜브 채널 밀레니엄 크리스천에 올라온 3편의 영상 내용이에요. 네, 영상들이 아주 매력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던 스위스 베른의 작은 아파트, 그리고 그 창밖으로 보이는 베른 대성당을 교차시키잖아요. 양자역학, 우주론, 그리고 신학이 막 하나로 융합되는 통찰을 다루고 있어요. 지적으로 아주 짜릿한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모델, 이른바 지구촌 게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1904년 스위스 베른에 있던 아인슈타인의 진짜 모습을 먼저 떠올려야 해요. 아인슈타인 하면 보통 그 헝클어진 백발의 노학자 얼굴이 생각나잖아요. 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해서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리던 아주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어요. 좁은 아파트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산책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적 인식의 전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허청 직원의 퇴근길 산책에서 우주의 룰이 다시 쓰인 거네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온통 뉴턴의 물리학이 지배하던 세상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이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우주는 거대한 시계 태엽처럼 돌아간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도 그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고요. 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베른의 거리에서 기차와 시계탑을 보며 이 절대성의 균열을 냅니다. 1905년에 드디어 시간과 공간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고 질량과 에너지가 결국 같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죠. 유명한 이는 MC 스퀘어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우주가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낸 거네요. 네, 에너지와 물질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밝혀낸 위대한 순간입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나 책상 같은 물질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단단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주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는 이런 형태의 물질은 5%도 안 된다면서요? 나머지 95%는 보이지 않는 다크 에너지나 다크매터 상태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현실이라고 믿는 게 사실 거대한 에너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조각 같은 거죠. 와, 진짜 비유가 찰떡하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대 물리학과 2500년 전 고대의 지혜가 정확히 만나는 대목입니다. 고대의 지혜라면 불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불교의 색즉시공 개념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태를 이룬다는 사상이죠. 예전엔 그냥 심오한 철학적 은유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양자역학을 거치면서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실체를 묘사한 팩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고대인의 영감과 현대 과학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게 약간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이 배경을 깔고 가장 도발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죠. 맞아요. 과학의 빅뱅, 그러니까 하나의 특이점에서 우주가 폭발했다는 것과 종교의 창조가 사실상 같은 거라는 주장이에요. 무한하게 응축된 하나의 근원, 즉 신이 폭발해서 우주를 형성했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그 폭발의 파편들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80억 개의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원작자는 우주를 거대한 CD롬 플랫폼이나 다중우주에 비유해요. CD롬 플랫폼이요? 게임처럼요? 네, 개발자가 거대한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 때 무한한 경우의 수와 몬스터, 결말을 미리 코딩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공간은 특정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세팅된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살짝 딴지를 걸고 싶은데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맵이랑 엔딩이 다 정해져 있으면 아등가등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CD롬 비유의 핵심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CD롬 안에는 무한한 경우의 수가 확률로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맵과 룰은 있지만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철저히 플레이어인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아, 맵은 주어지지만 플레이는 내 맘이다. 양자역학의 중첩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관찰하는 대로 다중우주 중 하나의 현실이 플레이되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예요. 우리가 이 거대한 지구촌 게임의 플레이어라면 목표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일까요? 전혀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목표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역동적인 변화량, 즉 영혼의 레벨업입니다. 상식적으로 무적 모드의 몬스터도 없는 게임은 10번 만에 질리잖아요. 갈등을 겪고 성장해야 진짜 게임이죠. 맞아요. 그런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안에는 이 게임을 헤쳐나가는 직통회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신의 파편, 기독교로 치면 성령이죠. 그게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바로 양심이나 번뜩이는 영감입니다. 우리는 근원의 기억을 잃고 아바타인 육체에 들어왔지만 깊은 곳의 파편이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 가끔 찜찜함을 느끼거나 직관이 떠오르는 게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이군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편안함을 쫓는 아바타의 마음과 성장하려는 영혼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거기서 고통의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자료는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얀 고통, 화이트 페인입니다.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고통이죠. 네, 찬물에 오래 있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느끼는 엄청난 기쁨처럼 노력과 인내 끝에 얻는 기쁨을 위한 필연적 고통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한데 억지로 헬스장 가서 땀 흘리는 거, 혹은 남들 놀 때 혼자 자격증 공부하는 거, 그런 게 하얀 고통이네요. 맞습니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죠. 반면 두 번째는 어두운 고통, 다크 페인입니다. 쉬운 길, 꼼수, 에고를 택할 때 오는 고통이요. 네, 양심의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원작자는 에고와 욕심의 길을 걸을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극도의 불안과 어두운 고통의 예시로 북한 김정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 원작에 그런 예시가 있었죠? 네,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작자의 예시를 사실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매일 밤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 공포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내면의 신호가 그 길이 틀렸다고 강력하게 경고음을 울린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이 몬스터 게임 공간으로 비유한 게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아주 현대적인 재해석이죠. 에덴 동산은 그냥 숨겨진 유적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전장인 거예요. 선악과는 대단한 악마가 아니라 방금 말한 어두운 고통으로 유혹하는 꼼수와 욕심의 상징이고요. 당장 먹기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함정 아이템인 셈이죠. 맞아요. 이 유혹을 이겨내고 하얀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이제 혼자만의 생존 게임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원작자는 여기서 양자역학의 통일장 이론과 끈이론을 언급해요. 만물의 근원이 파동 에너지라는 그거요. 네, 그런데 그 우주의 끈을 진동시키는 원천적인 힘이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사랑이나 관찰의 힘이라면 어떨까요? 솔직히 첨단 물리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이 나오니까 처음엔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를 생각해보면 논리가 성립합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할 때 파동이 입자로 붕괴하며 현실이 되죠. 의식이 현실을 결정짓는 물리적 힘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주의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려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관찰이 뭘까요? 그게 바로 공감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를 엮어내는 본질적인 물리적 운영체제인 거죠. 관찰하고 공감하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조립하는 물리학이다. 정말 아름다운 개념이네요. 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공동으로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협동 모드, 코업 모드네요.
각자의 재능으로 신과 함께 우주를 코딩해 나가는 동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 의식의 확장은 아주 극적인 진화를 거쳐왔습니다. 수메르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는 신을 외부의 두려운 지배자로 봤죠. 철기와 음악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고요. 중세 시대에는 어땠나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는 교리가 억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뉴턴을 거치며 우주를 기계로 이해했고 마침내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 이르러 관찰자의 의식이 우주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천동설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지동설적 영성으로 진화한 겁니다. 억압받던 존재에서 기계 부품을 거쳐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득 서늘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이 아바타로 퀘스트를 깨다가 결국 죽게 되면 이 게임은 그걸로 완전 끝인가요? 전원 뽑히듯 암흑이 되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친구 미셸 베소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그저 끈질긴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시간은 환상이다. 게임 서버로의 이동, 트랜지션일 뿐이죠. 서버 이동이라.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엄청난 책임감을 주잖아요. 리셋 버튼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생에서 내가 얼마나 하얀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을 키웠는지가 그대로 세이브 데이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다음 생, 다음 레벨의 시작 기준이 되는 것이죠. 대충 살다 갈 수 있는 튜토리얼이 아니네요. 자, 이제 이 웅장한 여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먼지가 아닙니다. 고유한 달란트로 우주의 진화에 참여하기 위해 접속한 온 우주적 플레이어입니다. 지구촌에서의 삶이 이토록 정교한 룰과 사랑으로 설계되었다면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단함조차도 우주의 위대한 진화 실험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얀 고통을 감내하며 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관찰이 현실을 창조하는 양자역학적 게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의 첫 생각이나 세상을 향한 작은 시선 하나가 바로 지금 주변의 시공간을 어떤 형태로 물리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을까요?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어떤 물리학으로 코딩하고 계십니까?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오늘의 깊은 탐구 여정, 여러분과 함께해서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이 시공간의 룰을 함께 탐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믿고 멋지게 플레이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비디오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노트북 만든 거에다가 선생님의 얘기를 좀 넣어서 가는 방식이 되면 지금 여기 딥 리서치 기능을 써서 이제 어느 지식을 리서치하고 그 내용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또 선생님 얘기를 넣어서 새로운 파워포인트와 내용을 가지고 짧게 얘기하면 그런 지식들을 만들어 넣으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 노트북 LM에서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퀴즈도 내고 그 플래시 노트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마인드맵도 보는 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놀라운 지도교사가 옆에 생긴 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딥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 스승들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 한 얘기들도 이제는 그냥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유튜브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그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질문을 그 성령이라고 하는 안에서 다 찾기 전에 거기서 가진 걸 가지고 자기의 떠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튜디오 200을 써서 현장감 있는 스튜디오, 현장의 스튜디오를 뭐 여기는 올림픽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베른에 가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 노트북 LM이 만든 또 새로운 메시지, 뭐 제가 한 것만 쓴 건 아닙니다. 그걸 추측을 하지 거기다 더 많은 내용을 그 노트북 LM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그 멋진 이 내용, 우리는 공동의 창조자, 오늘 연구를 하시는 분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 뭐 모든 게 다 창조를 해나가잖아요. 그게 우주 팽창설하고 같은 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또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